수행자의 마음가짐 해야 됩니다. 자, 수행 시작하기 전 앞승상 공덕사 오른사를 도둑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예요. 자, 373페이지. 우리가 여기 이제 몸이 무상하고 몸이 무활락하는 걸 체험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몸이라는 대상과 이름은 동일하지도 않고 생각과도 전혀 별개의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몸은 내다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몸의 형태가 점점점 사라지는 걸 보면서 또 그 과정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통증이 생긴다든지 몸 형태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몸은 변하는 것은 무상이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무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다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락한 정말 있다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주지하는 자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내가 읽어볼게요. 제일 밑에 단위는 세 번째 단위죠. 몸과 마음이 그러하기에 일체 세간에 대해서도 어떤 이름을 대입시켜 보아도 본래 이름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현상기란 마음을 떠나서 실체성을 가질 수 없음을 뜻합니다. 예,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이제 얘기하면요. 영처경에서 백제이 이제 소를 끌고 가서 사거리에서 손발을 묶습니다. 묶고 소를 잡아요. 그래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이렇게 다 분해를 시키고는 상 위에 탁 올려놓고 판매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기를 사러 오겠습니까? 소를 사러 오겠습니까? 고기를 달라 그러지 소를 달라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또 그걸 파는 사람도 소 사세요 하지 않고 고기를 사세요 하지. 그러면 소락하는 거 어디 가버리느냐는 거예요. 소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몸도 우리 몸이라고 하지만은 몸의 구성 요소를 따져보면은 이 흙, 물, 불, 바람, 후공 이런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몸이라는 게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닌데 소를 잡으면은 고기 덩어리가 진실이지 소락하는 이름은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몸을 관찰해 보면은 그냥 몸이 이렇게 형태가 사라져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본래 이름이 없음을 깨닫는다는 말이 그런 몸은 몸이 아니에요. 이름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계를 얘기를 할 때 전부 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이제 실제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없다면 실제성을 갖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 찻잔이라고 하는 것도 다들 찻잔이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찻잔이 여러분 보고 찻잔이라고 말해달라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찻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 찻잔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 찻잔을 던지면 깨져버려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정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뀌지 말고 변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바뀐다고 한다면 있다는 말은 틀린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또 찻잔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찻잔이라 하자 하고 서로 약속을 했을 뿐이죠. 또 찻잔 자체도 시간 따라서 바뀐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찻잔에 대한 집착, 그 찻잔의 이름이라든지 찻잔의 사물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말 이제 실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바꾸어 말하자면 생각이 사물이기에 유형적인 물체란 단지 개념일 뿐이며 사물은 인식 안에 있으므로 보려는 마음에는 보이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결국 생각이 사물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물이 존재한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사회적인 통념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은 혹 그런 거는 아시죠? 착각 같은 거를 많이 여러분 하시잖아요. 착각. 이 착각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왜 사물을 착각할까? 사람을 왜 착각할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 밖에 진짜 그 사물이나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착각을 하거든. 희한합니다,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가 보이길래 내가 쫓아가서 이게 아무 게 아니냐 하고 돌려 세웠더니만 사람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그 대상에 내 감정과 생각을 덮어 씌워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찻잔이라도 사람마다 다 이것을 다르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찻잔을 감상해보면 똑같이 이건 찻잔에서 감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갤러리 가가지고 이 미술을 보더라도 그림을 보더라도 사람이 다 다르게 봅니다. 한 작품을 보더라도 느낌이 각각 달라요. 그건 마찬가지죠. 말하자면요. 그래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생각이 사물을 만든다. 감정이 사물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건 실제 사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실제의 사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식에서는 유식무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유식무경이란 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어떤 모양이라든지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이 파장을 그 망막에 파장이 들어올 때는 색깔로 모양으로 인식한다. 파장이 이제 귀에 도달했을 때 이건 소리로 인식한다. 분자의 파장이 코에 도달했을 때는 코는 그것을 냄새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인식하는 건 마음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바깥 경계라 하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내가 만든 객관화된 대상을 내가 인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찻잔을 인식하고 이것을 책상으로 인식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사물 인식이 또 다른 겁니다. 곤충들 또 다르고 또 이 어족들, 물고기들은 또 사물 인식이 또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선생님 생각하고 사물하고 중에서 먼저 보는 게 누가 먼저 보는 겁니까? 그러면 생각이 대상이 내가 만날 때 생각이 먼저 일어나서 대상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내가 보이는 겁니까? 웃었습니다. 그걸 이제 인연이란 말을 쓰죠. 인연. 보는 자가 있어 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는 주체가 있어 나를 보는 것도 아닌 얘기하죠.
서로 인연관계라는 거죠. 서로가 예, 그렇죠. 동시에 인과 연이 딱 만나는 거예요. 인과 연이 만나는 그런 그 다른 공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같은 공간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과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합니다. 자, 원자 있잖아요. 원자 핵. 현재 핵이 밀도가 높다 하잖아요. 원자 핵이 단단할까? 생각이 더 단단할까? 이건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물리학자들은 생각이 더 단단하다 이거죠. 원자 핵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생멸하는 것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이걸 사물이라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자라고 하는 생기고 살았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우리 생각은 이게 계속 반복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반복한다는 사실 잘 인식을 못하죠. 그러니 생각이 더 단단하다고 얘기해요. 왜? 생각 바꾸기 더 어렵거든요. 그런 걸 이제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저것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전부 오류예요. 그런 걸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있으면 살아오는 거죠. 우리는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 능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제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르지 말고 자, 이렇게 자르죠. 자, 이쪽 세계는 이제 혈액하는 것이 하나고 달도 하나예요. 같은 날인데 이쪽 세계는 해가 2개고 달이 3개도 보이고 유성이 막 흘러내리고 이러는 거예요. 같은 땅덩어리 같은 하늘 아래에 왜 이런 세계가 다르냐 하는 걸 능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동분만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부분이다 이게. 똑같이 살았는데 흠하게 본다 이거죠. 근데 왜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보이나? 같은 세계에 살면서 다르게 보이는 것은 흠하게 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견해죠. 무슨 생각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통증도 그런 거 아픈 거예요? 아니 그거와는 다른 거지.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통증이 일어나는 거는 네. 그지? 통증이 일어날 조건돼서 일어나는 거고 살을 조건되면 사라지는 거 이게 통증이라는 거. 그런. 근데 이런 거는 통증은 머리에서 아니 몸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생각은 대개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생각이 여기를 뭉치는 거 아니고? 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건 어떤 거 이런 거죠. 화가 잔뜩 났다. 그러나 화가 나면은 신체의 부위가 어디에 이제 망가지는가 하면 요 가슴에 이제 명치 있는 이쪽에 뭉칩니다. 그 영향을 주는 거죠. 화는 얼굴에 나타나지만 결과는 가슴이 있는 거죠. 그럼 원래 이제 보면은 화가 가슴에서 이제 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혀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화락하는 불이거든.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목이 망가지고 혀도 막 혓바닥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눈이 실명하고 이러는 거죠. 그 아침에 왔던 저기 동봉거사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돼가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쪽 가게에서는 결국 그 저기 주인이 눈을 멀게 됐다. 눈을 왜 멀게 됐냐? 화가 너무 나가지고 화가 났는데 눈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기 시력이 이제 약해져 버리고 한쪽에는 그러게 이제 이거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 이제 물건을 대신 사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이제 나와서 이제 다 그런 걸 얘기해요. 근데 화가 너무 나면 혓바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화를 낸다 하는 건 화를 내면은 신체적인 반응이 어디서 오는 건 가슴에 오는 거죠. 어디서 잘 오는 게 아니고. 근데 욕심을 많이 부리면 여기 목 부위가 이상이 옵니다. 반응이 그런 것이죠. 그 시질통은 많은 사람 배가 자주 아프고 네. 화장실 자주 가요. 시질통.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하가 왕의 신뢰를 받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창자가 꼬여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세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몸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한 것이죠. 알고 보면. 그는 이제 그 다음에 무지는 이제 머리 쪽이죠. 머리 쪽. 그러니까 이 신체 부위마다 각각 그렇게 다르다 하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이 사물이라 하는 건 자기 생각이다, 이죠. 우리가 마치 파장을 어떤 모양과 색깔로 인식하듯이 여기 이제 그 마음에 보이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내가 보려는 마음에 나타나는 이런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이분은 기공을 하신 분이에요. 기공을 해가지고는 본인 이야기로는 잘 이렇게 일어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다는 거죠. 그럼 기공을 했는데 왜 몸중 누워있느냐. 기공을 몇 년 했는데 몸이 망가졌는가 봐. 그러니까 이게 기공 수련을 잘못했든지 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해서 자비수관을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이분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분이 기공을 했기 때문에 몸의 기운이 항상 일어나면서 기의 흐름만 보는 거야. 얘기하자면. 근데 자비수관하는 사람 다 기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왜 기를 그렇게 보느냐는 거죠. 이상하게. 그리고 이 자비수관이 기공이 아니냐고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 이건 기공과 명상은 다른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이게 자비심을 주는 거고 알아차면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현상을 뭘 보는가 하면 기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 눈이 안견이라고. 이거는 기공을 했기 때문에 기를 보는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를 보는 거죠. 다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려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말이죠. 그런 놓고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기공과 한 다음에 그쪽을 그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비수관 안 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기에 매료되어 있는 거고 기운을 싫어하면서도 기공을 찾아 자기 몸을 어떻게 나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에 관심을 갖고 이 보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자기 보려는 마음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기 신론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주객이 이제 나누주기 이전 상태 업상이라고 해요. 그런 상태에 능견상이 생긴다. 보려는 마음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경계상이라고 대상이 나타난다. 자, 다른 걸 얘기를 하자면요. 군에 갔다 온 신분 다 아실 거예요. 예비군 훈련에 갈 때도 한번 뭐 사격장에 한번 가고 이러면 또 그 보초를 쓴다든지 하면 그 얘기를 하는데 보초 쓸 때 한 군데만 딱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군에 갔다 오신 분 아실 거예요. 저도 교육을 그래 받았습니다. 보초 쓸 때 이렇게 불침범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을 볼 때 한 군데 보지 말아라. 그럼 왜 그런가? 한 군데 계속 그것만 보면은 그것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게 오발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가 다른 데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냐 안지 하겠는데 근데 한 대상만 계속 보면 그게 움직인다는 거죠.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보는 걸 뭔가 실제하지 않는 걸 보는 것은 마음이 만든다. 내가 보려고 하면은 보려는 마음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대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적이 쳐들어올 것인지 누가 이게 경계선을 넘어오는지를 경계를 서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물을 보더라도 이게 움직이는 사람 모양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때 제가 교육받은 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보려는 마음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어릴 때 일인데 우리 앞집에 막 고함 소리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나가보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식모를 그냥 막 머리카락을 잡고 야단을 도둑년
도둑이 어때 반지를 어디서 숨겼느냐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건 좀 옛날에는 되게 이제 좀 사는 집에는 식물을 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봐도 저 친모가 이 반지를 훔쳐갖고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주인이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 더 있더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착각이 있던 거죠. 반지는 딴 데 나온 거죠. 애매한 식목만 두드려 맞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왜 생기느냐 하면은 뭐가 물건을 훔쳐졌으면은 식모가 가져갈 것이라 하는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식모는 도둑놈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가 보조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 보자는 책요. 책을 이래 넘기면은 자기 좋아하는 구절만 보여요. 자기 보고자 하는 구절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럼 책을 놓고 나중에 또 보면 책을 또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데도 이제 예를 들어 극기명상할 때 그걸 합니다. 뭐라는 거. 볼 때는 볼 뿐이고 들을 때는 들을 뿐이고 느낄 때는 느낄 뿐이다.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라. 이런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은 그 하려고 하는 마음에 자기 감정과 생각의 대상을 붙여붙이는 거죠. 그걸 결합을 시켜가지고 새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가. 이 만들어내는 걸 까르마 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기명상할 때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뭐 자꾸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경에도 얘기했듯이 생각이 나면 세계가 나쁘고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세계가 안 나쁘고 없다 얘기죠. 그러니 마음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평온 상태를 가져버리면 그런 흑상들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죠. 그럼 실제 수행에도 그런 수행을 점검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자기 내가 좋아하는 것 나타난다 얘기죠.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수행은 남자들은 되게 수행하면 시각적인 경기 밝아요. 여자보다는. 그거는 이제 아마 유전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시 시대 때 보면은 여자들은 아기를 키우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각적인 것보다는 음식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한다면 후각적인 게 발달하고 남자 나가서 뭐 잡고 뭘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각적이 발달하겠다 이런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각적인 것도 남자는 저 멀리 있는 걸 잘 보는 반면에 여자들은 가까이 있는 걸 잘 봐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수행에도 보면은 좀 나타나요. 얘기하자면. 자, 한번 봅시다. 그래, 세상이라는 현상은 가까이 견해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모든 생각이 사라지면 세상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즉,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데 자아가 소멸해버리면 모든 존재가 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세계의 공황과 주관의 무아가 둘일 수 없으니 안가밖에 모두 공임이 있어 무아의 마음입니다. 무아로 마음을 낼 때마다 까르마에 의해 형성된 몸이나 세계는 모두 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간은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제가 그 TV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상한 생각. 이상한 생각하는 게 이제 하나는 그 일본의 아베 정권에서 주장하는 위안부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독일은 보면은 그 사과를 하고 이러는데 일본은 절대로 그걸 안 하거든요. 인정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됐더라고. 그 다음 TV 보면서 또 이상하게 생각되는 현상이 또 하나 있어요. 종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 그건 저는 아주 생소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하나 알았던 건 뭔가 하면은 종복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이제 쓰잖아요.
종복 숙주락하는 말도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런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럼 여러분 아세요? 이름이 있으면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여당이 그렇게 얘기하든지 야당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든지 반박을 하든 어쨌든 그런 용어를 쓰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는 자체가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 이제부터 마음이 만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사가 또 뭐 편지를 하나 써서 보여주는데 내용도 상당히 얼토당토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는 오래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TV에서 나왔는데 누가 전자파를 쏘아서 사람을 조종한다.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그것이 TV에서 이제 어디서 방송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파는 사람을 조종한다. 그래서 전자파 기계를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실제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런 모임의 단체에는 피해를 입었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거 보면서 묘한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또 뭘 했는가 하면은 이 기자 기로 사람을 조절한다. 이게 나왔어요.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이 그런 유행이. 그 사람이 묘한 기운을 쏘아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유도하고 조절하는데 막 해로워 죽겠습니다, 이게야.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이런 거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드는 세계입니다. 얘기하자면 마음이 만드는 거죠.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뭐 냉장고가 있다든지 이 컴퓨터나 TV가 있는데 옆에 자면은 영향을 받습니다. 전자파 영향을 받아가 잠을 잘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누가 전자파를 쏘고 조절하는 건 아니다. 기로서 사물을 이게 기운을 내어가지고 사물을 움직이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그 팔랑개비 있잖아요. 그 팔랑개비를 이제 이렇게 그 바늘 딱 끼우고 손으로 딱 대면 팔랑개비가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운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기운이 사물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 맞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커지는가 하면은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얘기죠.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딱 얘기했어요. 야, 그럴 정도면 진짜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는데 당신이 저게 김일성 그때 김정일을 움직여가지고 남북 통일을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떻겠는데 그랬어요. 기후를 바꿀 수 있으면 그 사람도 바꿀 수 있지 않는 얘기. 그걸 왜 못하는 얘기. 내가 딱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보내서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 올지도 몰랐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켜보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이 자비수관은 뭔가 하면 서로는 몸을 사무 주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 이래 얘기를 하지만은 청년 도론에서 얘기했듯이 몸을 관찰하면은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북과 소리는 별개의 것이다 이게. 그냥 북을 치면은 소리가 나듯이 몸이라 하는 북을 관찰하게 되면은 소리라 하는 정신현상을 알다. 이 청정 노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비수관을 스타하면서 이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잘 지켜보고 훈련하면서 내가 뭘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이제 알아차리면 돼. 그것도 알아차리는 대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조작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막 엮어가지고 결부시키고 의미 부여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떤 첨가시키지 않는 훈련을. 이게 수행이에요. 내가 보고자 하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그러면 세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있는 게 주체가 자아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해보면
자아락하는 실체가 있느냐? 없다. 없으면 이제 그것을 벗어나고. 요 이야기거든. 그럼 자아락하는 없다면 세간을 내가 마음대로 이 세계를 마음대로 재단하던 이것도 딱 멈추게 되니. 그래서 세간이 공하다. 말하자면. 그래 이 수행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만든다 이거죠. 이 마음이 모든 거. 그 마음이 만든 세계는 청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구 치는 세계는 당구 치는 세계에 형성돼 있어. 탁구 치면 탁구 치는 세계에 형성돼 있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계에 있던 그런 세계에 형성돼 있고, 축구 좋아하는 축구로 형성돼 있습니다. 사격 좋아하는 사격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세계에 다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뭐가 하나의 귀이 생깁니다. 그룹이 생기죠.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면 그 연예인을 추종하는 사람 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세계 공간 안에 또 수많은 세계가 공존하는 이유가 그렇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부 마음이 만드는 세계예요. 자, 3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물을 객관적이라고 하나 그 사물은 그 마음 안에 있으니, 사물은 마음 안에 있다. 생각이 있고 물질 안에 마음속 개념이 사라지면 현상계도 존재하지 않으니 무아에는 세간이 공할 수밖에. 세간을 만든 주체가 자아이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면 세간도 같이 공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공단계 몸이 다 사라져가지고 뭔가 텅 빈 상태에서 와서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 사물도 나락하는 근거에서 사물을 보던 시각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376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공부를 무슨 수행할까요? 쉬는 시간에 허공에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면화수로 와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물, 바람, 허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소예요. 요소를 가는 건 승량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는 허공 요소가 있으니까 허구 요소 하죠. 그렇지. 요 흙은 이제 그 딱딱한 거, 예. 딱딱하다든지, 부드럽다든지, 또는 가벼운, 거친,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몸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화를 자주 내는 사람 몸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딱딱하게. 여기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 자아관념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 허구 요소는 이게 자아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집이 완강한 사람들은 몸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얘기해서. 그럼 딱딱한 거는 뭔가 허구 요소예요. 허구 요소 몸이 나타난다 하는 자아관념 때문에 자아는 이 자아락하는 건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불평등입니다. 왜 불평등이냐면 내가 있으면 너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풀어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허구 요소 중에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딱딱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손을 만들어서 머리부터 발끝에 이렇게 스탐을 주셔야 돼요. 스탐을 주는데 기억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였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그런 기억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몸도 기억을 해요. 몸이 기억한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식을 먹더라도 그 몸이 알아요. 음식 먹더라도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 압니다. 희한하게도 누가 이렇게 탁 이렇게 어깨를 탁 쳐도
알아요. 몸이 알아요. 예. 그래서 몸에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죠. 이런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아타나라는 마음이 육체를 만들어 가지고 육체 속에 딱 머물면서 육체를 성장시키고 보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타나식이.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몸이지만은 또한 아타나식이에요. 아타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아리아식이라고 하는데 아리아라 하는 감추다, 저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타나라고 하면 이 생장시키고 보존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요즘 말하면 막 무의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보고 똑같은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 자체가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비손을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스타무중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하면 한 번씩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드러운 감정을 갖고 싹 스타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자비면하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신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기억이라든지 영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만 하면 돼요. 예를 치면 여러분 사랑을 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힘을 쭉 빼고 허리 쭉 펴십시오. 자, 가슴에 연꽃 봉우리 올라옵니다. 하얀 연꽃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합니다. 연꽃은 청정을 상징을 합니다. 청정을 상징하고 또한 흰색은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서 올라온 연꽃은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자, 그 속에서 백이 가는 보살 또는 관자재 보살이 쭉 올라와서 자정해 앉습니다. 예. 가는 보살은 자비와 지혜를 갖춘 보살이에요. 이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이 보살은 내 마음 본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가는 보살이. 자, 그리고 두 손을 부드러운 손을 정수리부터 스타무 주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시각화해서. 손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건 의식으로 스타무면 됩니다. 자, 정수리를 스타무고, 자, 그 다음에 이마를 스타무 줍니다. 그 눈썹과 눈을 스타무 주세요. 자, 귀를 스타무 줍니다. 자, 귀 뒤쪽과 뒷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자,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를 쓰다듬습니다. 자, 정수리부터 어깨까지는 신부의 중에서 의협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깨에서 다시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뒷목을 쓰다듬고 뒷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고 자, 뺨을 쓰다듬어 줍니다. 자, 그 다음 코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코부터 해서 배꼽아래 단전까지는 신구의 중에서 구업, 그리고 어느 활동과 관계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자, 코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콧구멍도 쓰다듬어 주시고요. 자, 인중을 쓰다듬고 입술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입술 안에 잇몸과 치아를 쓰다듬어 줍니다. 이빨이라고 그러죠. 자, 입 천장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혀를 쓰다듬어 줍니다. 다시 입술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목을 쓰다듬어 줍니다. 자, 가슴, 명치 자, 명치를 쓰다듬으면서 횡격막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쭉
해서 배꼽을 쓰다듬고요. 자, 배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이제 갑니다.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근육 같은 거. 이제 허벅지부터는 신구의 중에서 신체 활동 부분을 이제 쓰다듬어 줍니다. 신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관절 부위예요. 관절 부위를 많이 쓰다듬어 주면 됩니다. 자,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정강이와 장단지를 쓰다듬고, 장단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피가 이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장단지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죠. 발목을 쓰다듬고, 자, 발등을 쓰다듬고, 자,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엄지 발가락부터 해가지고 꼬리뼈로 해서 정수리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고, 발목을 쓰다듬고, 정강이와 장단지를 쓰다듬고,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허벅지를 쓰다듬고, 자, 응덕장을 쓰다듬고, 왼쪽으로 옵니다.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무릎을 쓰다듬어 줍니다. 무릎 안쪽도 쓰다듬어 주시고요. 자, 정강이와 장단지를 쓰다듬습니다. 자, 발목을 쓰다듬어 주고, 발등을 쓰다듬고, 발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줍니다. 쓰다듬으면서 한 번씩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특히 어떤 신체 부위 중에서 아픈 곳이 있다면, 통증이 많이 있고 이럴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미안하다, 잘 이렇게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요. 잘 버텨줘서 고맙다, 또 사랑한다, 아무리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자, 엄지발가락 쓰다듬었으면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어 주시고, 발목을 쓰다듬고, 정강이 장단지를 쓰다듬고,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자, 그리고 이제 꼬리뼈 쪽에 미골이라고 그래요. 꼬리뼈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척추를 하나하나 그 마디를 쓰다듬으면서 뒷목까지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이 척추 이상이 있는 분은 척추에 대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러면서 쓰다듬어 주십시오. 사람은 가장 마음이 빨리 반응하는 것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마음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는 쭉 다시 내려와 가지고 꼬리뼈에서 어깨까지 전체를 뼈를 중심으로 등골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까지 아주 부드럽게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듯이 쭉 담았어요.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를 생각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쓰다듬듯이 몸을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몸을 쓰다듬는 것은 무의식을 쓰다듬는 거고 무의식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속에 들어있던 부정적인 것이 올라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어깨를 쓰다듬어주시고 겨드랑이를 쓰다듬어주시고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두세 차례 반복해도 좋아요. 자, 어깨에서 다시 팔꿈치로 자, 팔꿈치 접치는 부분도 쓰다듬어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손목을 쓰다듬어줍니다. 그리고 손등을 쓰다듬어주시고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줍니다.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주시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올라옵니다. 어깨까지 쭉 쓰다듬어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왼쪽 어깨 쪽으로 갑니다. 왼쪽 어깨를 쓰다듬어주시고 겨드랑이 쓰다듬어주십시오. 그리고 허벅지까지 쭉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두세 차례 반복하시고요. 자, 어깨에서 팔꿈치 그리고 팔꿈치 접히는 부분 쭉 내려가서 손목을 쓰다듬어주시고 손등을 쓰다듬어주시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자,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올라옵니다. 팔꿈치를 지나서 어깨까지 자, 뒷목을 쓰다듬고요. 뒷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귀를 쓰다듬어 줍니다. 뺨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어 줍니다. 입술을 쓰다듬어 주시고 인중을 쓰다듬고 코를 쓰다듬어 주시고 눈을 쓰다듬고 눈썹을 쓰다듬고 입술을 쓰다듬어 주시고 점수를 쓰다듬습니다. 이제 멘트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멘트를 해가면서 해도 되고요. 자, 주피 칠 때까지 자, 여러분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좀 가벼워졌죠? 제 목소리도 돌아온 것 같아요.
이 좀 자리에 앉은 감각도 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앉아 있다는 아는 것뿐이 다 본연성보살? 네. 앉아 있는 이 자리에 감각도 없었어요. 이 흡하는 게 이렇게 들숨이 있네. 1시간에 5번, 6번 정도 들숨 날숨이 이루어져요. 막히는. 막히는 증상이. 내가 아는 스님은 딱 앉으면 30분에 한 번 들으시고 또 30분 뒤에 내쉬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정도면 선정 상태에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 이제 호흡은 이제 잘 관찰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인중에 닿이는 부분이 있고요.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이 굵기, 그 다음에 이게 속도, 온도,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걸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더라도 몸에 감각이 뭐 있으면 감각 관찰하고, 그 다시 호흡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고요. 예, 호흡이 딱 멈추는 이제 공간이 보인다 이랬는데, 호흡이 내쉬었다가 돌을 때, 잠깐 멈췄다가 돌을 때 그 멈춤이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 공간이, 그런 것도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고요한 공을 본다 했는데,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 공은 아니에요. 그건 허공이에요. 공은 이제 이럴 때 쓰는 건 아니다. 공하는 거는 말이요, 내재하는 것이 그 무엇이 없는 걸 얘기하는데, 공은 이제 아공이 있고 법공이 있고 그렇거든요. 내진 자선할 때는 이제 그 아가 공함을 봐야 돼요. 무아를 봐야 돼요. 그 일단은 이제 몸이 사라지는 과정이 있으면은 몸을 통해서 몸은 내가 아닌 무아라고 하는 확신 인식을 하더라도 마음이 무아인 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공을 언제 논해야 되는가 하면 몸이 다 사라지면은 마음을 대면해야 돼요. 마음. 그럼 도대체 그때 몸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때 지금 뭐 마음이 막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 보는 마음. 자를 봐도 보는 거고, 우로 봐도 보는 거고, 수만 사방 팔방 다 봐도 보는 것만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럼 보는 마음이 이제 관찰이 돼야 됩니다. 보는 마음이.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그 공하다라는 데다가 초점 맞춰야 돼. 마음이 공을, 심공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일단 마음을 대면할 때 마음의 공을 이제 봐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공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론 강의를 우선 들으셔야 돼요. 사이트에 중론 강의 있으니까 중론 강의를 들으면서 공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캐치하고, 그 전에 18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18공. 그것도 찾아가지고 듣고, 공성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성이 무엇인지 사유를 해가지고 공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대면해가지고 마음의 공을 내가 초점 맞춰서 거기다 집중해 들어가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은 이제 호흡인데,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호흡만 남아 있다면은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도 거의 반응이 없을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다 사라졌다 하는 아는 암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 암. 그 알미 이제 관절 대상인데, 그것도 역시 무상보호무가 3법인을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암도 이제 무상 관찰이 가능해져요. 이제 무상적 공이라 있기 때문에 그 무상을 통해서 마음의 무상을 통해서 바로 공허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흡하면 이거 소리가 있는 거죠. 빨아들여. 저는 크게 들리는데 누가 같이 안에서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떨 땐 들릴 것 같이 크게. 그 저기 남 들리다는데 그 신경 쓰면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저게 뭐 남이 내 소리 들을까 걱정할 정도면 그 수행이 이제 안 됐다는 얘기밖에 더 있어, 그죠?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오로지 여기에 이런 흡하는 것만 있어야 돼. 얘기하잖아.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고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듯이 그것만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수행하면서 누가 기침하는 거나 뭐 소리 남이 들릴까봐 걱정하면 그 수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멈춰진 공간을 관한다 했는데, 멈춰진 공간을 관하는 거는 이제 그 마음을 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공함을 봐야 되거든요. 자, 공하는 건 공의 특징이 뭐냐면 공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공은 이제 상을 없이 한다. 모양상. 공은 상을 없이 하는 특징. 이 텅 공간을 보는 거는요, 다 볼 수가 있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공간을 보고 있다. 동쪽을 봐도 공간, 뭐, 뒤쪽을 봐도 공간,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텅 비어 있다면은, 여기는 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텅 빈 이 호공이 일어나는 게 있는가 살펴야 돼요. 사라지는 게 있는가 살펴야 돼요. 증가하는 게 있는지 살펴야 돼요. 감소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야 돼요. 이렇게 살펴야 돼요. 이것이 오는 게 있는지, 가는 게 있는지, 그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지, 살펴야 돼요. 호공, 텅 빈 호공도 호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름 붙일 수 없는 게 공인데, 그죠? 호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거는 좋아요. 다 비워버리고, 그냥 미시하게 이 들숨만 있다든지, 날숨만 있다든지, 이런 것만, 다른 거 다 없고. 그러면 이제 그는 고도에 이제 집중이 잘 되어 있는 상태는 그거는 좋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들숨 뒤에 날숨을 몰아쉬면 고요가 깨진다는 거죠. 들으시고 난 뒤에 그 날숨을 몰아쉰다 이거죠. 푹 내쉴 때 고요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일에 들숨을 하든 날숨을 하든 고요함이 깨지지 않으면 좋아요. 고요함이 안 깨지는 게 더 좋다고. 그럼 깨진다면은 아직까지 여기 집중력이 이때 흩어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이 끊어지는 건 아닌데요. 네. 이렇게 가다가 그거 할 때마다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의식은 늘 깨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더 이렇게 깨는 것 같아요. 의식은 늘 깨 있어야 돼요. 멍한 상태는 안 좋아요. 그래 깔아내는 상태도 안 되고. 의식은 늘 깨 있으면서 고요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고요함이라 하는 것도 깨달음 요소 중에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이 호흡을 하면은, 이 고요함이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호흡을 해도 고요함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경계가 더 높은 겁니다. 뭔 말 이해가 되시죠? 이 호흡이 아주 이제
이 간결한 호흡이 이제 있는데 호흡도 거의 미시해져 가지고 호흡이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미시한 상태로 가야 돼요. 호흡은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 마음의 움직임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몸이 없어가지고 누웠다는 아는 그 안밖에 없다고 아래 위도 비어버리고 집이 8층이 8층인 줄 알긴 아는데 다 비어져 버린 거죠. 아, 여기가 8층이라고 내가 누워있구나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좀 어리석게. 어, 일단은 말이죠. 호흡도 거의 호흡이 없을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될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도 호흡이 없는 건 아니 있습니다. 약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호흡이 다른 건 다 사라지고 호흡만 남아 있는데 이 호흡만 붙들고 있다 하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원 때부터 네? 부족했었어요. 하원 때부터 점검이 안 돼가지고. 그 이게 왜 좋으냐면은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만 붙들고 있다 하는 건 지겨워서 못 있거든. 그래 이제 그런 정도로 호흡만 붙들고 있는 건 아주 좋아요. 어쨌든 수행이 좀 되고 있다는 일. 잠을 잘 때는 말이에요. 몸에 힘을 빼고 자야 돼요. 그럼 잠이 잘 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의식이 깨있기 때문에 잠을 들어가질 않아요. 단 잠이 들어갈 때도 수행자는 어떻게 들어가면 이 호흡을 관찰하면 자 호흡하고 호흡 관찰하는 이 두 개의 주기 딱 상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어갈 때는 이제 두 개가 딱 붙어요. 딱 붙는 순간 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이 깰 때도 주간 객관이 딱 하고 딱 소리 날 정도로 딱 떨어지면서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잠을 청해도 그런 상태에 이렇게 주객이 딱 하나가 붙는 순간 잠이 들어가는 거. 이걸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몸이 사라진 걸 죽음에 비유해서 좀 보고 있는데 내가 몸이 이제 죽어서 이 영혼 상태에 간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는 마치 꿈을 꿀 때 꿈속에 있는 것 똑같아요. 비슷하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리가 멈춘다는 거는 흡하는 소리가 멈춘다는 소리요? 모두 소리가 다 멈춘다. 약간 있는 소리 같은 바깥에 들어오는 소리가 이런 것도 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 소리가 멈춘다면 이게 지금 호흡을 보고 있는 이 상태도 나중에 딱 이렇게 붙어야 소리가 멈춰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관찰될 건데. 그래서 호흡이 계속 끊긴 상태에서 아직 안 나가요. 어쨌든 좀 자선 시간에 계속 그 집중을 하면 집중이 잘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집중이 잘 될 때는 기본적으로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알아차림이 잘 된다든지 고요함이라든지 뭐 금손을 보살고
정칠 안에서 자비시고 하는 그래 졸았기에 이게 전혀 이 기억에 드는 바도 없지. 하기야 뭐 의식으로 하는데 의식만 있다. 몸도 있고 보고 있을 뿐이다. 망상이 안 생긴다는 소리예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캐치하는 거 좋고. 이건 참 좋은 거예요. 높은 경지에 오르고 싶다. 흔들림 없는 경지까지. 좋은 거예요. 이게 벌써 이런 마음을 내는 거는 아주 좋은 거야. 언젠가 그리 될 거예요. 마음을 냈으니까. 자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진각지라는 게요. 그래서 이 7각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깨달음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제 뭐 아들 장가갈 때 안 됐어요? 안 간다는 안 간다 그래요? 그럼 갈 때 됐죠? 나이가 29. 29이요? 안 간다는 사람은 가고 싶다는 그게 뭐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뭐 아들을 간섭할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네. 네. 그 얘기하고 싶다는 거. 꿈속에서 젊은 일을 했네. 차 타고 가면서. 그래서 이 꿈과 현실은 같다고 얘기합니다. 꿈과 현실은 왜 같은가 하면 꿈에서 인식하는 거나 현실에서 인식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꿈과 현실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선사에 가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선사가 많이 됐구나. 이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을 잘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 그럼 잘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통증을 쓰다듬어주고요. 통증을 통해서 연민심을 일으키도록 해야 돼요. 몸을 어린아이라 생각하고 내 아이가 지금 아프다 생각하고 그 아픔을 해소해 주겠다는 어머니 마음으로 쓰다듬어주고 연민심이 생깁니다. 가끔 이렇게 모든 게 정지한 것처럼 쭉 한비 그런 것이 한 번씩 오긴 옵니까? 그러면 옛날부터 좀 많이 좋아졌네. 조용하고 통증 소리 감지하는 것이 신기하다고? 이 통증이 생기는데도 왜 고요함이 지속됩니까? 그건 좋은 겁니다. 이거 일어나는 게
귀찮다고 한다면은 그 귀찮은 감정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내가 기상하는데 귀찮아 하는데 이 감정을 놓쳐버리잖아요. 알아차려 놓치면은 그 다음 뭐 귀찮은 게 또 그 다른 감정의 생활을 더 붙여가 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 되면 아이 몸이 더 찌뿌둥하고 뭐 어쩌나 핑계를 대가면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때 귀찮다 하는 이걸 딱 체크를 하는 순간 귀찮다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떠한 그 마음이라도 일어나면 알아차림 하지 않으면 그 마음 따라서 휘둘리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그 등 가운데 척추 속에 무언가 반응이 나타났다고 사라지는 것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고 또 나타나고 사라지는 걸 살펴보는 건 아주 좋아요. 이거는 다른 옛날하고 다른 점이에요. 옛날에는 일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을 건데 야 이거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는 게 이제 발전한 거예요. 아니 큰아들이 김치를 꺼내다가 엎질러 바닥에 엉망이 됐다고 꿈속에서 온 바닥에 물을 닦아도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때 저기 아들하고 뭐 사이가 안 좋나 큰아들하고